제가 이런 거 못하는데 제 그림을 솔직히 그림이 좋은 작가가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왁공 행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작가들한테 의미 있다고 해야 되나?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욕심내봤어요, 제가 한번. 근데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저도 손이 느린 편이고 지금 너무 떨리고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작업을 하고 더 완성도 있게 보여주는 걸 목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 질문 중에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데 분업화해서 작업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하시는 분 계시죠. 요즘 학생들을 만나면 느끼는 건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안 되면은 회사에 취직하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전문성을 더 기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저는 무조건 다 해보라는 걸 추천드려요. 학생들한테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놓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수많은 공정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공정을 다 겪어본 사람과 전문적으로 한 가지 작품에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만 했던 사람과 회사에서 나중에 누가 더 크게 올라갈 것 같나요? 아마 다 해본 사람이 회사 안에서도 인정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다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와. 제가 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마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네요 진짜. 저는 신티클 왁공 제품을 쓰는데 24인치 제품을 쓰다가 신도림 들어가면서 16인 중간에 16인치로 바꿨어요. 화면이 크고 클수록 저한테는 피로도가 오더라고요. 더 많이 손을 뻗어야 되니까 16인치를 썼었는데 27인치가 나오고 베젤도 얇아지고 지금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도 활용해야 되니까 화면이 작으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27인치를 써보고 싶었어요 되게. 근데 오늘 여기서 써보는 건데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왁공 행사라는 얘기 아니라 작가는 다 왁공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왁공밖에 없어요. 좋았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낙서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아버지가 미술학원에 미대로 가라고. 미대가 아무래도 성적 시기 반영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더 대학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이제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아버지는 회화과를 원하셨어요. 다른 거. 그리고 어머니는 디자인과를 원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입시를. 저는 미대 입시할 때 석고소멸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입시를 치를 시기가 오니까 만화과 중에 한 군데가 컷만화나 다른 만화과랑 다르게 석고소묘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럼 만화를 나도 기반으로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만화과가 돼서 만화과에 가다 보니까 만화과에 왔는데 또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만화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 작품을 보면 상당히 이제 투시나 이런 약간 극적 효과가 많은데 좀 기본기가 좀 탄탄한 형태에서 시작됐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시도 많이 쓰고 광각을 쓴다거나 화려한 카메라를 쓴다고 생각하셨는데 제 만화에는 화려한 카메라 구도는 하나도 없어요. 컷을 구성하고 그런 능력이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 아마 자세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진짜. 제가 눈속임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잘 그리는 척하는 작가라서. 그게 연출력 아닌가요? 컷을 구성하는 거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인 작품 빼고. 네네네. 아마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랑 여러분 세대가 너무 달라요. 출판 만화를 봤던 세대고 또 데뷔도 출판 만화였어요. 전 윤태호 선생님의 야후나 뭐 공갈 선생님의 뭐 해와 달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자란 세대고 지금 찾아보라고 하기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들이 작업할 때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할 때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전에 혹시 기아84 작가가 태조왕군을 보면서 작업하는 거 보셨나요? 네,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드라마를 한 번씩 틀어놓고 봐요. 봤던 드라마를 또 봐요. 왜냐면 그냥 들리면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만화를 추천보다는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한 두세 개 있어요. 웬만하면 그들은 막을 수 없다는 작품 아시나요 혹시? 그게 편수도 정말 많고 작업할 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을 한 달에 한 번씩 틀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작품이 재밌고 뭐 좋은 이유는 만화를 그리면서 캐릭터를 짤 때 수많은 빌런들이 나오거든요. 그 시트콤은 정말 모두가 빌런이에요. 모두가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사용하기 좋은 캐릭터들도 많고 이런 감정선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지? 근데도 미운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는 척하는지를 매번 고민해요. 예를 들면 사물을 그릴 때 예를 들면 제 광장이라는 작품에 잿더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잿더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잿더리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저는 꼭 포인트를 넣습니다. 잿더리를 더 잿더리답게 그리고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떤 요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방금 그린 요소. 네네. 이런 요소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 그리고 물병을 그려도 물병이 따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라스틱 띠가 하나 남잖아요. 저는 이 띠를 꼭 약간 돌려놓습니다. 와우. 저는 이렇게 좀 더 잘 그리는 척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화면 구성을 하더라도 인물을 그릴 때는 연기를 진짜 잘해야 돼요. 연기를 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표정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로잉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리게끔 보이냐가 중요해서 그냥 되게 간단해. 여러분들도 이 네모칸을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네모칸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내가 클로즈업을 넣느냐에 따라 대사의 톤이 바뀝니다. 이게 가슴까지 나오느냐, 사람이 머리까지 잘리느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장면,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장면을 그릴 때 저는 여기에 기둥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입체감 있게 전진합니다. 뭐 이런 구성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입체감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주인공이 이렇게 서 있고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이 요소를 저는 항상 액션 만화를 그릴 때 1대 다수를 많이 그리거든요. 저는 둘러싸지 않는 요소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이때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는 주인공한테 압박이 가는 건데 이걸 빼고 여기다 사람을 더 많이 몰려놓으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는 느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드로잉의 팁보다는 저는 화면 구성과 내가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는지 되게 더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보시면 뭐 재떨이 그 포인트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병에 뚜껑이 떨어진 그 부위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작가들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느 부분을 집중으로 보느냐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열심히 그려도 효과를 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림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뭐 작가분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곧 관찰력 또는 연출력하고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는 느낌인데 네네. 팁을 또 드리자면은 저는 텍스트를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제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정말 크게 디자인처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텍스트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디자인이 되어온 게 텍스트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그림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여백이 좀 더 적은 게 이쁠 것 같아요. 이 글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림 완성시킬 것 같아요. 지금 러프하게 그렸지만 이 텍스트 하나로 그림의 완성도를 저는 확 높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글은 그 음을 디자인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음을 쓸 때 정말 극적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텍스트를 쓰시면은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팁은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훌륭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림은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신도림이란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다 짜집기 한 거예요. 배경은 아포칼립스는 아키라의 배경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런 배경의 만화 한번 그리고 싶다. 그리고 그때 가장 유명했던 원피스의 능력자물을 그리고 싶다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더 중요한 캐릭터, 그 캐릭터는 용비불패란 만화에 용비라는 캐릭터를 가져왔어요. 돈에 미쳐있지만 그 돈에 미쳐있는 애가 사실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 캐릭터를 저는 신도림에 가져와서 짬뽕시킨 게 신도림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쭉 광장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약간 르와르 또는 뭐 액션 뭐 이런 주로 이어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 장르를 이렇게 고집하시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데뷔작은 로맨스 스릴러였거든요. 근데 신도림 이전에 뱀파이어라는 작품을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액션 만화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액션을 넣다 보니까 독자들이 좋아해서 제가 더 액션 만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의 피드백으로 제가 액션 만화를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액션은 사실은 정말 액션이 중요할 텐데 그 액션을 좀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즐겨 쓰는 구도나 뭐 이런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빌런을 제일 가장 많이 신경 써서 제가 작업을 해요.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들이나 그런 거를 보고 광분하잖아요 사람들. 네네. 근데 블랙박스가 뭐하는 그런 거 보시나요? 거기서 나오는 빌런들이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별거 아닌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빌런들한테 꼭 넣어줘요. 아주 별거 아닌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화려하게 때리는 것보다 정말 기분 나쁜 사람한테 주먹 한번 날리는 게 정말 세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서 받으시면 이거 펴주시죠. 기념으로 이인 씨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 그 작가님이라고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작가님? 네. 오늘 나와요? 네, 저기 계세요.